9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심수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더 가까이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음이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책상도 마련했어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말할 수 있는 마이크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꾸준히 이어지면 언젠가는 보이는 라디오가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잉 사고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잉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엔진 덮개가 끊어진 건데 일단은 사고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제가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사실 올해 연초부터 계속된 것이어서 사실 올해 연초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무서웠어가지고 지금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사건인 거죠? 네, 4월 7일 현지 시간 4월 7일 이틀 전이죠.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공항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게 이륙하는 상황인데 엔진 덮개가 하나 뜯어지는가 싶더니 곧바로 또 옆에 있던 덮개마저 이제 떨어지고 맙니다. 저거 지금 창문 안에서 승객이 찍은 걸 텐데 너무 무섭고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생각만 해도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엔진이 막 뜯겨지고 나가면 와 제발 이거 진짜 꿈이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때 승객이 모두 145명이었고 다행히 30분 만에 회항을 했고 다친 분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역시나 이 논란의 기종인 보잉 737 기종이었고 이게 논란의 기종인 737 맥스의 이전 모델이라고 해요. 737-800인데 이게 일단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진을 정비한 뒤에 덮개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엔진 덮개를 고정하는 게 이게 3개의 걸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잠기지 않았던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계속 지금 되게 벌써 한 4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3-4번 비슷한 사고가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올해 1월에도 굉장히 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그 1월 사고에 비하면 이건 약간 세 발의 피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저게 지금 비상구 탈출구라고 하던데요. 네, 동체 일부가 저렇게 떨어져 나간 상태로. 장난 아니지 않아요? 심지어 저게 지금 약 상공 5,000km였다고 하거든요. 5,000m. 너무 무섭죠. 이거 진짜 하마터면 여기서 승객이 떨어져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누군가 빨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저 비행기를 탔더라면 전 다시는 사실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당시에 승객이 171명 그리고 승무원 6명이 있었고 탑승 중이었고 여기는 장소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도 역시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한 볼트 4개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볼트 4개씩이나 누락됐다는 건 사실 너무나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영상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문짝이 뜯기는 게 아니라 이제 엔진이 불탑니다. 이거는 여객기는 아니었고 화물기였어요. 이것도 그 비상구 덮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던 전에 보신 영상 그 사고가 있었던 한 열흘여 뒤에 이 같은 사고가 난 건데 이땐 또 보잉이었는데 747-8 화물기였다고 합니다. 진짜 영상은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지난달에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이륙 7초 만에 타이어 바퀴가 떨어져 나갔었어요. 이때도 249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제 LA 공항에서 여기 타고 있었는데 이제 이륙 7초 만에 이제 오사카로 향하던 여객기는 다시 회항을 해서 LA 공항에 이제 도착했고 이때 보잉에서 설명한 거는 이거 비록 그
타이어 바퀴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걱정하지 마. 랜딩 가능했어. 우리는 한 12개 정도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려할 만큼의 큰 사고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글쎄 아니 이렇게 사고가 여러 번 나다 보니 이 정도의 사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을 정도로. 근데 이게 2018년 그쯤에는 사실 굉장히 아예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맞아요. 네, 뭐 한 300명? 2대가 연이어서 추락을 해서 1년 사이에 연이어서 추락을 해서 합쳐서 한 300명 정도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는데 사실 보잉이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또 가장 유명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바다 건너 먼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유수의 항공사들도 다 저 비행기를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보잉사의 비행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비행기 예매할 때 시간이랑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기종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확인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잉사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일 건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보잉기 737 맥스 8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8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게 또 기체 결함으로 추락을 해서 당시에 189명이 모두 사망했고요. 그러니까요. 5달 뒤인 2019년 3월 에티오피아에서 같은 기종이 또 기체 결함으로 추락을 해서 이때도 157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문제의 보잉 747 맥스는 그 전 세계 항공 당국이 이제 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하라 해가지고 이제 중단됐다가 2021년부터 주요국 노선에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보잉사 계속해서 사고를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도 비행기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보잉사가 가장 큰 포션은 생산량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세계 각국 항공사들이 이제 발주량을 많이 늘렸는데 보잉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사고가 계속 연이어 나면서 자기네들도 좀 생산량을 제대로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보잉사에는 좀 주문을 또 못 하게 되고 근데 또 그 경쟁사인 곳이 사실 사실상 에어버스밖에 없는데 에어버스로서는 또 생산량의 한계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각 항공사마다 그 계획했던 그런 항공 편수들을 좀 줄이면서 항공 요금을 좀 오히려 올리는 그런 결과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없다 보니 그렇죠.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자리가 올라갈 없으니까. 수밖에 네,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잉사가 지난번에 그 1월 달 그 비상구문 떨어진 그 사고 관련해서 이 항공사 알래스카 항공사에 보상금 2,100억 원을 1차적으로 지불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잉사가 매출 감소, 그러니까 비행기 주문량이 급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고에 대한 보상금도 계속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경영난이 악화되다 보니 인건비도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런 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등등등 하여 부실의 악순환 고리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 다시는 사고가 없도록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아마 사실 또 이렇게 회사라는 것이 한번 악순환이 생기면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 잠깐만요. 어떻게 네. 네. 하여튼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 죄송합니다. 네, 이 보잉에서 좀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게 아닌가. 왜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갑자기 좀 저희 우울한 이야기를 꺼내서 심각한 알겠습니다. 사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료만 안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러한 반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항공료는 오히려 우리가 또 비싸게 또 항공료를 사야 된다. 이러한 불만들 일어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 말씀하신 대로 에어버스는 반사 이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죠. 에어버스가 사실 그
보잉사는 1900년대 초반에 생겼고 한 60년 정도 뒤에 이제 너무나 보잉사가 절대적이니까 우리도 좀 만들어보자 하면서 유럽의 회사들이 좀 의기투합해서 만들었지만 한동안 이렇게 업계 1위와의 격차를 좀 좁히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리고 5년 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보잉 시총이 에어버스의 2배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 아까 말씀하신 큰 사고들을 겹치고 뭐 최근에 더더욱이나 그 주가가 맞아. 완전히 좀 뒤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잉보다 지금 시총이 오히려 270억 달러 많은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잉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후발주자 에어버스인데, 그러니까 에어버스는 1969년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합작해서 만들었고, 보잉은 그보다 50년은 앞선 1916년, 이제 선배죠. 보잉이 이 업계에서 선배인데,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보잉이 에어버스의 시가총액보다 2배나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선 에어버스가 1,42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반면 보잉은 1,147억 달러, 270억 달러나 에어버스가 앞섰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비행기 새로 사야 되는데 에어버스에 주문하지 차라리. 그렇죠. 이게 그리고 사실 아무래도 그 세계 시장에서 또 가장 대량으로 주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그동안 보잉에서 샀던 물량들을 이제 많이 에어버스로 또 쏠리면서 그러면서 또 에어버스가 이렇게 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제 비행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버스가 근데 물량을 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또 해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중국은 그냥 이 기회에 우리 거를 자체적으로 좀 띄워보자 이제 이러면서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맥이 제조한 C919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슷한 크기 여객기로 보잉 7371과 그리고 에어버스 320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대항마로 이제 중국산이 이제 코맥이 만들었는데 대당 가격이 약 1,3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주문량이 이제 생산량이 한 1,000대 넘어섰다고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인증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중국 내에서만 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유럽에 좀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5년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쪽을 조금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한번 진출해볼까? 이러한 것 같더라고요. 이 비행기, 제가 이 비행기 사진을 가져온다는 게 또 깜빡했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이 코맥이 제조한 C919 항공기를 한번 사진은 이제 편집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싱가포르 에어쇼를 앞두고 저공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 시장에 나온 건 뭐 이번이 처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또 이 보잉의 나비 효과가 여기에 끼치는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티켓 값이 안 떨어지게, 오히려 그러니까 티켓 값을 안 떨어지게 하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에어버스에 반사이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밥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주문량이 떨어지다 보니 그 비행기가 제때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운영할 조종사와 승무원들도 사실 비행기가 있어야 일을 할 텐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조종사 채용을 중단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티웨이도 승무원을 지난해에 500명 정도 추가로 뽑아놨는데, 이분들 이제 원래 TA도 사실 보잉 거 2대를 포함해서 총 7대를 새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신규 채용한 이분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고민이다. 그쵸. 이런 게 좀 최근 기사긴 하더라고요. 이게 딱 737 맥스, 그러니까 이 TA가 도입하려던 항공기가 이 사고 난 딱 737 맥스 H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렇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뭐 같습니다. 당장 뭐 비행기 들어와서 뭐 태우고 막 그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비행기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또 이게 또 제대로 운항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도입한 이후에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일단 물건 자체가 불량이고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